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AEK 라르나카는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3경기 모두 승리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팀은 스페니시 스타일의 전술로 공수 전환이 원활하며 시즌 득점왕인 엔조 카브레라가 부상 복귀 후 점차 컨디션을 회복 중이다. 다만 일부 선수들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와 중원에서 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라르나카는 공격적 패스와 높은 슈팅 성공률로 강한 경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는 최근 국내 리그에서 연승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유럽 대회에서도 1차전에서 라르나카를 2-1로 이기는 성과를 올렸다. 1차전에서 복귀한 요나스 토르스비크의 활약이 돋보였고 공격의 중심은 기존 주축 자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여전히 문제로 장거리 이동과 고온 환경이 피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에서 라르나카는 홈에서 점유율 기반의 빠른 빌드업과 측면 활용에 강점을 보이며 브라는 원정에서 후반 전술 변화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팀 모두 최근 10경기에서 접전이 많았고 이번 경기도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카라바오는 1차전에서 3-1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공격수 안드라데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전진 패스를 주도하고 미드필더 아즈마트 아흐운자데와 공격수들이 고른 퍼포먼스를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다. 카라바오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었고 후반 압박 전환과 수비적 밸런스 조절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력 관리와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2차전에서도 강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중원에서 밀리며 주도권을 상실했다. 바르가와 미드필더 조셉의 빠른 공격 전환은 상대의 압박에 막혔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슈팅 기회도 적었다. 수비 보강 영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안정감을 보이지 않으며 공격은 바르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 효율이 떨어지고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많아 불리한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카라바오는 이미 1차전 우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중원에서의 압박과 빌드업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바르가의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 카라바오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풀럼은 최근 두 핵심 선수인 라이언 세세뇽과 앤토니 로빈슨이 복귀하며 전술적인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복귀로 풀럼은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전환 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주전급 자원과 함께 노련한 백업 선수들이 있어 로테이션 운영에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고 홈에서 경기를 치러 유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중요한 선수들의 부상으로 수비와 중원에서 큰 공백이 생겼다. 수비의 핵심인 카메론, 프링, 루크 맥널리, 골키퍼 맥스 오리어리의 부재는 수비 불안을 초래하며 중원에서도 조 윌리엄스의 결장이 뼈아프다. 공격에서도 마무리에서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최근 강팀 상대로는 효과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세세뇽과 로빈슨을 활용한 측면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브리스톨 시티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다. 브리스톨 시티는 수비에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유망주를 기용할 가능성이 크고 체력적 부담을 안고 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홈 이점과 최근 경기력에서 안정적인 풀럼이 큰 이변 없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예상 결과는 풀럼의 승리.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2패 1무를 기록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주 공격수 올레 로메니와 수비의 핵심 시어런 브라운의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크며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거리 슛에 의존하는 전술은 강팀을 상대하기엔 비효율적이다. 또한 체력적 부담과 로테이션을 고려할 때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은 시즌 초반 리그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 기반의 전술을 고수하며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의 수비 어점을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몇몇 주요 선수들의 부재가 있지만 선수단 전체의 안정감과 깊이가 있는 만큼 원정에서도 경기를 주도할 여지가 크다. 또한 신예 자원들을 활용해도 경기의 흐름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핵심 선수들의 결장과 체력적 약세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브라이튼은 안정적인 점유율과 전술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옥스포드의 수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브라이튼의 승리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결과는 브라이튼의 승리. 코펜하겐은 최근 안정적인 리그 흐름과 유럽 무대에서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의 강점도 분명히 부각된다. 그러나 주요 공격 자원인 엘리아스 아주르와
토마스 델라니의 부상으로 측면과 중원에서의 기동성에 제한이 생긴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의 타깃 플레이와 가브리엘 페레이라의 득점력이 팀을 지원하고 있어 공격 루트는 다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에서의 경기력과 조직적인 플레이는 여전히 강력한 점이다. 반면 바젤은 주 득점원 케빈 카를로스의 이적과 주요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비안 아제티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과 수비 조직의 약화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세르단 샤키리와 필립 오텔레가 공격에서 활약할 여지는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은 원정 경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젤은 체력적인 유리함을 확보했지만 수비와 공격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코펜하겐은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다채로운 공격 옵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바젤은 공격수 아제티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끌어가려 하겠지만 수비의 핵심 자원 결손과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코펜하겐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벤피카와 페네르바체의 경기는 전술적 접근과 전력 변수가 모두 중요한 대결이다. 벤피카는 최근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과 수비적인 안정감은 큰 장점이다. 케렘 악티르코글루와 파블리디스의 공격적인 활력은 팀의 득점력을 높이며 오타멘디와 시우바가 이끄는 수비진은 상대의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결장자들이 있지만 그 대신 복귀 자원들이 강력하게 보강되고 있어 벤피카의 조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감독 교체 후 전술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지만 부상과 징계로 인해 전력에 일부 공백이 있다. 듀란과 엔네시리의 투톱은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압박할 수 있지만 벤피카의 단단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페네르바체의 수비진은 최근 안정감을 찾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벤피카는 홈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복귀 자원들의 활약을 통해 점유율을 잡으며 경기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페네르바체는 득점 가능성이 있지만 벤피카의 강력한 수비와 균형 잡힌 전술을 넘기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벤피카의 승리가 예상된다. 브리에와 레인저스의 2차전은 여러 면에서 브리에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브리에는 1차전에서 유리한 3-1 승리를 거둔 상태로 홈에서의 경기를 치르는 만큼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5연승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의 촐리스와 함께 공격진의 다양한 옵션들이 원활히 연계되고 있어 득점 기회가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아온의 추가적인 공격 옵션이 더해져 베르만트와 오니에디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원들이 적절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공격수인 시릴 데서스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풀백 스털링의 부상과 측면 자원의 약화로 전술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레스킨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공격력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브리에의 수비를 뚫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브리에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수비 약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수비적으로 압박이 약하고 공격 전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브리에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브리에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셀타비고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는 양팀의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는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해 조직적인 후방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도 득점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피냐, 자비 루에다, 브리안 사라고사 등의 핵심 자원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시즌 초반 득점 생산력이 제한적인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1점차 패배와 무승부가 반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홈팀으로서의 2점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레알 베티스 역시 미드필더 이스코와 마르크 로카의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와 빌드업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자원의 결장이 추가되어 전술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약한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최근 5경기에서 원정 승리가 없고 1-1 무승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득점 기대치가 낮고 득점력이 분산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타비고는 수비진 재편성과 공격의 제한적인 득점력을 겪고 있으며 베티스는 미드필더의 공백과 원정에서의 부진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 요소나 공격적인 변수를 고려할 때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